직접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발언 이후에 차관 용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적게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위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퇴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은 있습니까? 예,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의료대란 책임을 지고 장관께 용퇴할 의사가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관이 용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차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차관께 직접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발언 이후에 여당에서 차관을 향해서 장관보다 박민수 차관은 경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가 깨졌다. 차관 용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게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적게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위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사퇴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은 있습니까? 예,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에는 차관이 용퇴하는 것이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안이 양주 교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겉모습으로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엄청나게 뭔가를 변화시킬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소득 보장이 없는 연금 개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면서 뭐 70년간은 100년간은 그런 개혁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막 입만 열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연금개혁안을 내고 나니까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정기국회 때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희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구조개혁은 또 범위가 또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되기 때문에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직접 그걸 판단하는데 직접 연결되어 있는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정도는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쨌든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좀 논의를 더 진행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정부 입장은 모수개혁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개혁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전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때 그렇게 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안을 냈다고 보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지난해 13% 50%를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42%에서 44%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런 합의가 일정하게 있었잖아요.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수치 모수개혁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찬 게 정부잖아요. 아니 그때 국회가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합의는 안 됐죠.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13% 안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고 다만 소득 대체율은 기초연금의 인상 수준, 그다음에 인상 시기와 연계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그래서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내놓은 42%가 결국 앞으로 쟁점이 된다면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것 자체가 만약에 44% 이상이 되면 그러면 또 거부권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향적으로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개혁안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쭉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2080년까지 45년 동안 인상률을 최종 인상률을 보면 인상률이 0.31% 인상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은 결국 이꼬로 0.31% 인상하겠다. 그것으로밖에 결론이 안 나요. 0.31%는 자동 조정 장치에 있어서 최저 한도의 인상 그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고요. 물가 인상률 네. 2%를 상정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네. 결국엔 다 마이너스로 나오고 0.31%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근데 자동 조정 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수준을 하느냐고 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고 저희가 자동 조정 장치를 제안한 것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급여액이 변동하는 것을 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이 다 해보니까 결국은 0.31%밖에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0.31%밖에 보장이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결국은 개혁안이 아니고 0.31% 올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뵙겠어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어봤어도 여러 가지 어떤 이 연금에 대해서 수사만 있지 결론에 들어가면 결국은 0.31%에 묶어두기 위한 숙소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기초연금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